사실 어디든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뭐든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장사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몰리는 곳, 장기적으로도 항상 이득일까요? 역발상 경제 시간에 뒤집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람 많은 곳 혹시 좋아하세요? 예전에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연륜이 생기니까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 아이, 전호겸 교수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왜 사람 많으면 뭐든지 그쪽에서는 뭐 팔 수 있다, 많이 팔린다, 성공한다, 인기 높아진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허름한 노포인데 너무 맛있는 집 있어 가지고 만약 저만 아는데 네. 갔을 때마다 줄 안 서고 먹었는데 갑자기 아주 유명 유튜버가 나와서 했더니 갑자기 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가지고 저 같은 거 진짜 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냥 못 가게 되는 단골집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 입장에서는 매출은 폭발하고 하지만 단골들이 이제 기존 같으니까 안 가게 되고 못 가죠. 그리고 SNS에 이제 사진 찍으러 오시는 손님들도 있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지고 품질이 훼손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안 돼가지고 엄청 장사 잘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언론 보도도 꽤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다다익선이 이제 하다 보면 이 가게에 단골도 있고 새로운 고객도 있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모든 제어나 서비스에는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규모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고객들이 누리는 혜택이 급격히 훼손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 가게가 문을 닫는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노포처럼 자주 다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게인데 일순간에 어떤 유튜버 때문에 딱 알려지면서 폭발하고 오히려 기존에 가던 사람들은 불편해서 못 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맛집인데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정체되는 현상 이것도 뭐 경제학적으로 밝혀진 게 있다면서요? 예, 이것도 경제학의 클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클럽? 예, 클럽 이론. 우리가 뭐 클럽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헬스 사람 클럽처럼. 모이는. 예, 맞습니다. 사람 모이는 거. 이건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 교수가 만든 이론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시로 따지면 우리 이제 여름휴가 가려면 보통 이제 큰맘 먹고 수영장 딸린 독채 펜션을 빌려야겠다. 이런 보통 50만 원 하잖아요. 비싸죠. 근데 그거 개인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5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하니까 5명 모아가지고 우리 친구끼리 10만 원씩 내고 가자. 이런 굉장히 싼 가게에 가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10만 원도 비싸니까 우리 한 50명 모아가지고 인당 10,000원씩 내고 가보자. 만약에 이렇게 물론 이제 펜션 사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조그만 독채 수영장에 50명이 어떻게 들어가거니와 그리고 그 안에서 숙식도 어렵고 화장실 가는데도 1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게 좋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클럽 이론을 의역하자면 사람이 늘수록 비용은 낮아져서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지만 동시에 혼잡병이 커져서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는 최적 인원 그러니까 최적의 회원수가 생기고 그 선을 넘어가면 모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이 있다. 그렇죠. 선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진다라는 거네요. 또 일상에서 클럽 이론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는 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가장 큰 날인데요.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 그 명절 고속도로가 딱 이거죠. 왜냐하면 도로는 한정되는데 차가 너무 많이 몰리잖아요. 네. 고속도로는 원래 말 그대로 고속 빨리 달리는 도로인데 지금 같은 건 이 순간에 기능을 상실하고 거대한 주차장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클럽 이론을 보면 적정 멤버 수를 통제하지 않고 이제 실패한 클럽처럼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지만 뭐 회사 내 공용회의실이라든지 관공서 민원실의 볼펜까지도 사실은 남들과 함께 써서 비용이 줄지만 그래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막 사람이 많으면 못 쓰잖아요. 네. 그런 불편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현대 사회는 거의 대부분 같이 나눠 쓰기 때문에 거대한 클럽에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사람이 몰리는 곳은 오프라인이 대표적이고 거기는 뭐 사람 많이 몰리면 바로 이제 불편함을 직감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에서는 어떻습니까? 온라인도 이런 게 좀 많은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정보 서비스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료나 개방이 미덕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글을 쓰고 볼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유익한 글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광고글, 낚시성 정보 그리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악플 적는 분도 있다 보니까 정보의 질도 떨어지다 보니까 즉 디지털 혼잡병이 생기는 거죠. 디지털 혼잡 비용.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게시판이나 글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더 좋아지는데 근데 그것도 역시나 또 선이 있을 테고요. 광고글 막 스팸글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 많이 몰리는 거는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혼잡을 막기도 좀 그렇고 이건 뭐 막을 수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아는 고전적인 방법이 가격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성수기에는 비싸잖아요. 네. 뷔페나 코스 식당도 주말이나 저녁에는 요금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수익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혼잡을 통제하는 방어 기제로 이용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 휴가철 호텔 비용이나 평상시 호텔 비용 똑같고 주말 뷔페 비용이나 아니면 주중도 똑같고 이러면 사람들 엄청 많이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약간 그 성수기 때는 여행을 안 가거든요. 비싸가지고. 아, 그렇죠. 근데 네, 비싸죠.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도 성수기 때 꼭 가야 되는 사람 아니면 성수기를 웬만하면 피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가격을 통해서 수요를 이제 필터링하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가격으로 수요를 분산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보면 이제 가격 인상으로 돈벌이만 하는 게 아니라 품질의 질을 유지시켜 주는 거긴 맞는데 문제는 비싼 돈을 받았으면 사람을 적게 받아야 되는데 여름 휴가철이나 주말에는 그게 아니라 돈도 비싸게 되는데 사람도 많이 받으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격분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아니라면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회원제나 예약제를 도입해서 초과 수요를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약간 고가품에서 많이 쓰는 건데 네. 고가품 같은 경우에 사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맨날 올리잖아요. 사실 이게 올리는 걸 보면은 고가품의 핵심이 희소성과 배제성이니까 너도 나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고가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클럽 이론에 의하면 회원이 너무 많은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 시장도 요즘에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유료 구독 모델이나 폐쇄형 커뮤니티를 써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오는 거를 약간 적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정보나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원을 통제하는 거죠. 우리끼리 모입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 특정 그 유튜브 채널들도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채널이 좀 혼탁해지니까 막 댓글이나 채팅창 이런 거 그래서 일부러 멤버십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모입시다. 이것도 하나의 또 필터링을 하는 그쵸. 역할이 또 되겠네요. 그러면 가격 말고 그러니까 사실 가격을 높여서 필터링을 한다, 수요를 분산시킨다.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다른 전략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신데요. 이게 가격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단골을 잃을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도 활용하죠. 첫 번째 분산 전략인데 이제 시간과 공간을 분산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커피 전문점이나 아니 식당 같은 점의 앱 주문이나 원격 줄서기 앱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점심시간에 식사 같은 거 사거나 커피 시키려면 수십 명이 줄 서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앉아서 앱으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혼잡 비용을 물리적 혼잡을 없애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급과 확대를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이 제일 처음에 한 건데 작은 커피숍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 다 쓰잖아요. 네. 근데 혼자 일하는 경우에는 주문도 받고 커피도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주문은 키오스크가 받고 커피는 내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혼잡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왜 우리가 고객 상담센터 전화하면 ARS로 앞부분에서 한참 동안 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도 있대요. 저는 끊어버리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ARS를 바로바로 받아버리면 사람들이 계속 몰리니까 맞아요. 네. 앞부분에서 다른 안내 멘트하고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괴롭히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쭉 안내를 하면서 시간도 분산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구나. 콜센터의 또 그 전략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또 일부러 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래야 또 있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식당이고 가게고 간에 긴 줄이 최고의 간판이고 평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나가다가 줄 서 있으면 저기 뭐지? 맛집인가 이러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팝업 스토어들 있잖아요. 네. 근데 팝업 스토어 저 항상 느끼는 거 있는데 굳이 넓은 매장을 놔두고 뭐 저런 좁은 데서 한정된 시간 팔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약간 오래 기다렸다 먹거나 사면 그 자체가 경험이 되고 SNS에 올릴 수 있으니까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하고 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격표의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의 가격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잡이나 번거로움도 일종의 비용이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어 헬스장이 한 달에 3만 원인데 사람이 엄청 많고 어느 헬스장 5만 원에 적당하다 이러면 사실 적정한 데 가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해서 싸거든요. 내가 쾌적함을 2만 원 주고 더 살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가격표를 보는 게 아니라 가성비나 혼잡 비용 정도를 적어도 확인하고 가격표에 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야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업자, 공급하는 사람한테는 그 또한 비용, 가격을 통해서 혼잡도를 분산시키는 거고 그렇죠. 소비자는 그걸 통해서 또 선택을 해서 더 쾌적한 곳으로 또 가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이게 비수기 때는 또 역전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개미스쿨 시간